저는 게으른 완벽주의자라 미룰 땐 끝도 없이 미루지만 할 땐 제대로 하는 주부입니다. 올해는 여름 한번 제대로 나보려고 준비를 열심히 해봤어요. 새로 바꿨더니 더 좋아진 것들, 오래 써도 좋은 것들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올해는 남들보다 여름 준비가 빨랐습니다. 작년엔 이사 준비하느라 여름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올해만 넘기자 하고 불편함을 참고 지냈었거든요. 일찍부터 여름 침구를 준비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집에 냉감 차렵 이불이 딱 한 개 있었는데 작년에 남편이 덥다고 각자 하나씩 쓰자고. 그래서 더위 많이 타는 남편한테 양보하고 저는 일반 면 이불을 썼었는데 솔직히 좀 더웠거든요. 올해는 둘이서 사이좋게 덮을 수 있는 널찍한 냉감 이불과 냉감 패드를 마련했어요. 포렌 브랜드는 독일 기술력을 합작하여 침구를 제조하는 회사예요. 이 냉감 패드는 냉감 원사가 더 많이 들어가도록 특별하게 짜여져서 정말 시원해요. 이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아직 한여름은 아니라 60수 아사면과 인견 양면 이불로 선택했어요. 저는 여름에 홑겹 이불을 사용하면 어쩐지 허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 부부 5년 만에 베개도 바꾸었어요. 남편이 목을 받쳐주는 이 라텍스 베개를 애착 베개로 삼고 여행 갈 때도 가져갈 정도로 애정했었거든요. 이 경추 베개 써본 뒤로 군말 없이 바로 바꾸겠다고 하더라고요. 목은 탄탄하게 받쳐주면서도 머리는 푹신하게 감싸줘서 꿀잠 예약. 에코 플루피라는 동물성 구스를 대체하는 신소재 베개인데 구스만큼 포근하고 보건력이 좋아요. 라텍스 베개는 포근함이 덜하고 여름에는 덥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쉬웠는데 이건 여름에 쓰기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편두통과 경추 통증이 심한 편인데 한국인 체형에 딱 맞게 설계된 7cm 경추 맞춤 높이라 너무 편하더라고요. 세탁기, 건조기 사용도 모두 가능하고 보건력이 남달라 건조기 돌리면 솜이 더 빵빵하게 살아나요. 포렌 냉감 패드는 구입해 써본 것 중 가장 시원한 냉감 패드예요. 뒷면 메쉬 소재라 통기성도 좋고 정말 튼튼하고 견고한 원단이라 값어치를 하더라고요. 냉감 시트 자체가 에어컨처럼 체온을 낮춰주는 건 아니지만 일반 면 패드보다 표면 온도가 낮아서 닿았을 때 잠시나마 몸을 식혀주거든요. 서걱거리는 소리 없는 부드럽고 구름 같은 여름 이불. 약간 성기게 짜여서 통기성이 좋은 아사면과 시원한 인견 조합이라 여름 내내 잘 쓸 것 같아요. 은은한 미색이 돌면서 이불 끝단이 둥글게 마감된 것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청량감이 있으면서도 포근한 느낌이라 에어컨 아래에서 특히 더 좋은 이불이에요. 여름 이불 덮고 청량한 밤 공기 아래 책 읽는 쾌적한 느낌. 정말 더운 날에는 이 쿨맥스 냉감 이불을 사용할 거예요. 신소재 듀라론 냉감 원사와 모달 양면 이불인데 시원함이 독보적이거든요. 하지만 사실 디자인은 지금 깔아둔 오가닉 리버시블 여름 이불이 더 제 취향이에요.
이불을 세탁해서 다시 바꿔두면 퇴근 후 돌아온 남편이 기분 좋아할 게 기대돼요. 제가 정말 애정하는 분리대 클래식 프레시너. 조향사가 만든 섬유 향수인데 정말로 니치 향수 느낌이 나서 좋아요. 평범한 여름날이 특별하게 느껴질 것만 같은 베딩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기다리던 택배를 언박싱하는 날. 제가 잠옷 브랜드 중 참 좋아하는 주니주에서 여름 잠옷을 3벌 샀어요. 블루님들 저랑 취향 같은 분들 많으셔서 이 브랜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빨간 머리앤을 참 좋아하는데 그 비슷한 느낌의 소녀소녀한 디자인이 많거든요. 빨간 머리엔 잠옷 같아요. 집순이이다 보니 잠옷을 참 좋아하는데 집에서도 예쁘게 입고 있으면 괜시리 기분이 좋아져요. 행복의 조건들 별거 없더라고요. 저는 결혼도 하고 다 컸지만 여전히 최선을 다해 제가 저를 키우고 있어요. 여름엔 섬유 탈취제도 꼭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섬유 탈취제 향기가 솔직히 좀 저렴한 느낌을 지울 수 없더라고요. 이건 글로썸 에어클리너 스프레이인데 성분도 좋고 무향, 무취, 무알콜인데요. 향기로 냄새를 덮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 냄새를 진짜로 없애줘요. 전 성분이 공개되어 있는데 진짜 심플하더라고요. 효과가 좋아서 1년 가까이 꾸준히 사용 중이에요. 식집사로 살다 보니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식물에게 가장 중요한 건 통풍이더라고요. 이건 파세코 서큘레이터인데 상하 좌우 3D로 바람이 전달되어서 효과가 참 좋더라고요. 햇빛과 물은 다들 신경 쓰지만 통풍은 놓치기 쉬워서 꼭 챙겨줘야 돼요. 아직은 창문을 열어두고 지내지만 여름에 냉방을 하면 문을 닫게 되니까요. 꼭 서큘레이터를 틀어 통풍시켜줘야 식물이 여름에도 건강하게 자라요. 여름철 냉방 효율도 높여주고요. 오후가 되니 조금 배가 고파져서 간식을 만들어 먹으려고요. 저희 집 텃밭 난리 났죠? 거의 숲이에요. 분명히 페퍼민트 씨를 뿌렸는데 페퍼민트가 뭔지 모르겠어서 헤매는 중. 애플민트 모양은 잘 아는데 페퍼민트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겠죠? 고수도 너무 크게 자라서 얼른 수확하려고요. 그런데 벌레 주려고 텃밭 가꾼 거 아닌데 애벌레가 밭을 다 파먹고 있어요. 고수랑 민트 사냥 완료. 레몬이랑 민트 넣고 모히또 에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무농약이라 벌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식초를 뿌려 씻었어요. 텃밭 벌레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공들여 헹구는 중. 민트를 절구로 빻아야 한다고 해서 열심히 빻았는데요. 아무리 빻아도 민트 향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거 민트인 줄 알고 빠았는데 잡초인가 봐요. 민트 향이 하나도 안 나. 어떡해. 오늘 모히또 에이드는 망했다. 잡초 묻은 절구를 씻으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잠시 고민했는데요. 나름 영상 찍기 전에 메뉴 구성을 하는데 계획이 엎어져서 당황한 계획형 인간. 민트 아니네. 그래서 대신 고수 모히또를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블루님들, 저 고수 씻다가 초록색 애벌레 5마리나 나와서 진짜 울 뻔했어요. 지금 텃밭이 무서워져서 다 엎어버릴까 고민인데 어쩌죠? 여러분, 고수랑 레몬 은근 잘 어울리는 거 아시나요? 향이 강한 허브류와 레몬은 언제나 잘 어울려요. 제주 레몬청에 레몬즙 추가해 넣고 민트 없는 이슈로 대신 빻은 고수 넣기. 저는 예전에 을지로에서 고수 케이크 오픈런에서 사 먹을 정도로 고수 매니아라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개발한 건 줄 알았는데 검색해보니 실제로 이 음료를 카페에서 팔기도 하더라고요. 여름철 최애 디저트 수박 화채 만들어야지. 냉장고에 손질해둔 수박이 있으면 참 든든해요. 이건 까사무띠 샐러드 볼인데 예쁘죠? 수박 위에 미숫가루 1숟갈 뿌린 다음 우유 부어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고 고소하고 달콤한 수박 화채 완성. 친한 언니가 알려준 방법인데 너무 맛있어서 몇 년째 여름마다 해먹고 있어요. 고수 모히또는 얻어 걸린 레시피인데 인생 음료 수준.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요. 레몬이랑 고수랑 진짜 잘 어울리는데요? 좋아하는 것들과 함께하는 아주 보통의 여름날. 저는 여름이면 꼭 한번 읽는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강신재의 소설 젊은 느티나무. 그에게서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 고등학교 때 문학교과서에서 처음 읽고 너무 설렜던 문장인데 지금 읽어도 좋아요. 초여름의 계절감이 잘 묘사된 단편 소설이라 6월에 읽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저는 한국 단편 소설들을 좋아해서 지금도 가끔 읽는데요. 고등학교 때 문예창작과 지망생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실제 전공은 정치외교학과 중국어지만요. 언젠가 에세이집을 내는 게 제 꿈이에요. 자다가 꼼지락거리는 하루 보니 이 귀여움을 못 참겠어. 화면 밖으로도 나는 것 같은 강아지 꼬순내. 집에 고수가 너무 많아서 오늘 쌀국수와 월남쌈을 만들어 보려고요. 쌀국수 만드는 거 생각보다 너무 쉽고 사 먹는 거랑 맛이 거의 100% 똑같아서 놀랐어요. 물 3리터에 팔각 3개, 코리앤더 약간 넣고 핏물 뺀 소고기 양지 300g을 1시간 반 동안 중약불로 푹 끓여줬어요. 이따 파우더 넣을 거라 향신료 없으시면 생략해도 되고요. 양파 초절임을 만들 건데 양배추 채칼로 양파를 얇게 써는 중이에요.
양파 초절임은 양파를 얇게 썰수록 맛있더라고요. 채 썬 양파 1개에 식초, 설탕, 소금을 넣고 절이면 끝이에요. 1시간 반을 푹 삶았더니 소고기 육수가 정말 진하게 뽑힌 것 같아요. 월남쌈은 그냥 집에 있는 채소를 활용해서 편하게 만들 건데요. 예전에 월남쌈에 꽂혀서 매일매일 먹은 적이 있는데 살이 쑥 빠지더라고요. 양배추랑 적채는 너무 두껍게 썰면 식감이 별로여서 둘 다 양배추 채칼로 가늘게 채 썰었어요. 냉털용 요리이지만 파인애플은 따로 구입해서라도 꼭 같이 먹어요. 새콤달콤한 파인애플이 있어야 월남쌈의 맛이 완성되는 느낌이에요. 파는 것보다 더 맛있는 땅콩 소스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물에 적시지 않아도 되는 라이스 페이퍼를 구입했어요. 야채의 수분으로 금방 촉촉해지고 입에 넣자마자 부드러워져서 먹을만 하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에 종이를 입에 넣는 것 같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물에 적시는 수고가 덜해서 편해요. 쌀국수를 만들며 깨달은 건데 굉장히 건강한 음식인 줄 알았지만 사실 MSG로 만드는 음식이더라고요. 시판 가루를 넣지 않으면 절대 파는 맛이 나지 않아요. 쿠팡에서 쌀국수 파우더를 샀는데 시판 맛이랑 동일해서 괜찮더라고요. 소고기 육수를 진하게 우렸으니 조리법에 적힌 것보다 4분의 1 정도 가루양을 줄여서 넣었는데 충분히 맛있었어요. 월남쌈에 고기 없으면 섭섭하니까 돼지갈비도 구워주고 집에서 고기 요리할 때는 토치를 꼭 사용하는 편이에요. 캐러멜라이징이 제대로 되어서 3배 정도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드디어 남편이 도착하나 봐요. 하루는 멀리서도 남편 냄새를 맡는지 남편 오기 10초쯤 전에 현관문 앞에 서 있어요. 너무 고생 많았어. 아, 너무 힘드네. 배고프지? 밥 먹자. 밥 먹자. 오늘 월남쌈이랑 쌀국수. 맛있겠다. 맛있겠지? 마지막으로 돼지갈비에 불향 한 번 더 입혀주고 미리 불려놨던 쌀국수면을 소고기 육수에 딱 1분만 삶았어요. 사실 저 되게 오랜만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날이에요. 요즘 탄수화물을 평소의 절반만 섭취하고 있는데 확실히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대신 부족한 양은 채소, 고기, 계란으로 채우는데 배는 부르고 살은 덜 쪄요. 그래도 가끔 이렇게 탄수화물 채팅하면 바로 도파민이 팡 터지는 느낌. 남편은 고수를 싫어해서 제 쌀국수 위에만 고수를 올려요. 저는 항상 저 자신에게 여유를 주지 않고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여러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들을 겪으며 점점 더 일상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고생했어요. 욕심과 간절함을 덜어내고 물 흐르는 듯 자연스럽게. 고비폭한 쌀국수. 예전에 어떤 구독자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먹다 부족하면. 힘이 저절로 나는 시기도 있고 힘을 빼는 시기도 있고 인생에 다 때가 있으니 흐르는 대로 살면 된다고. 사 먹는 거랑 맛이 똑같아.
댓글로 남겨주시는 귀한 소감과 말씀들로 깨달음도 용기도 얻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